예, 드디어 왔습니다. 올 것이 왔어요. 저희는 연락이 꽤 자주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의를 주셨다가 연락을 좀 나중에 하시거나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제가 한 번씩 이제 시간이 남을 때, 이번에 어제 현장 참 끝났습니다. 어제 폰트일 현장 끝나면서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연락 오셨던 분들한테 이제 리마인더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데요. 충격적인 소식들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연락 오셨던 분이 공사를 못하게 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몰기지를 못 내게 돼서 집을 파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언젠가 올 거라고 했던 현상이죠. 금리가 올라가고 바로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몰기지를 감당을 못해서 집을 파는 사람들이 생기고, 집을 파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은 급매가 되면서 금매끼리 경쟁이 붙으면서 집값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만 이런 분들이 지금 두 분 계신 거고요. 어제 연락 오신 분까지 해서 최근에 제가 지나가면서 몇 번 봤던 게, 이 몰기지를 못 내시는 분들을 위한 이 대출, 서브프라임이든 뭐 그런 거겠죠. 그 몰기지를 못 내서 지금 집을 내놓아야 되시는 분들을 위해 임시 대출에 대한 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몰기지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은 저금리 시대는 끝났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이게 단기간에 끝날지는 모른다는 얘기가,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가 하지만은 실업률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이제 그만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했었는데, 그만 올리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제 다시 내려야지 사실은 많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속된다면은 이제 리파이낸싱 하시는 분들, 그리고 몰기지 기간이 만료가 돼서 다시 검토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 그러세요. 대출 기간 지나고 나서 다시 받을 때는 재심사가 없습니다 이러시는데, 그전에는 당연히 재심사가 없었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은행에서 금리가 오르긴커녕 내리고 있는데 뭐하러 재심사를 합니까? 내는 돈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내는 돈이 지금 캐나다 평균 하우스홀드에서 올라간 몰기지가 800에서 1000불이라고 합니다. 바이위클리 내시는 분들은 이것에 2배로 오르셨어요. 2000불 오르신 분들도 계세요. 한 달에 2000불. 한 달에 2000불이면 연봉으로 따지면 세전으로 거의 3만불, 4만불 되시는 겁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작년 3월부터 올렸으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 연봉이 3만불, 4만불 오르지 않았다면은, 물가든 다른 거 다 포함하고 다 무시하고 몰기지만 됐을 때도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재심사 없이 그래 네 작년에 통과됐으니까는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한다는 거에 사실상 말이 안 됩니다. 은행이 바보가 아닌 이상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부실 채권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고요. 이 부실 채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은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됩니다. 금리를 올리면 은행들이 돈잔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금리를 올림으로써 그 은행이 이제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잡았던 것들의 물건값들이 확 내려가기 시작하면 은행들이 제일 먼저 망합니다. 저희 예전에 그 사태 때, 언제죠? 아무튼 이런 비슷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은행이 8,000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2만 개 중에 8,000개가, 거의 절반이 은행이 문을 닫을 정도로 은행에 타격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은행이 문을 닫게 되면은 또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예금을 했던 사람들이 타격을 받으시겠죠. 그런 식으로 한 번에 짜자자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첫 이야기, 부동산 투자자들 중에 이제 전설적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팔 때 자신의 주식을 팔 때가 되었다고 느낀 시점이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주식을 사고, 강아지 이름으로도 주식을 사고, 죽은 사람 이름으로도 주식을 사고, 막 그렇게 개나 소나 사게 됐을 때 팔 때가 되었구나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반대죠. 이제 진짜로 몰기지 감당이 안 돼서 집을 파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레이더망에만 지금 2명이 나오신 거지. 그러면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 이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이게 장기화될 분위기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이 집값을 파는 걸로 인해서 금매들이 나오고 집값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은행들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저희가 미래를 알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집을 사시는 분들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한번 잘 이런 분위기도 있구나 하고 좀 더 스스로 들여다보시고 스스로 리서치를 해보시고, 지역마다 또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분위기가. 네, 지역도 잘 살피시고 또 본인의 이제 경제적인 상황도 잘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저희가 처음에 느꼈던 거는 이 지하실 마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줄었다가, 최근 들어서 그 마지막에 이제 금리 올리고 나서 지하실 마감하신 분들이 5월, 6월인가요? 그때부터 갑자기 연락이 확 늘었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몰기지가 감당이 안 되니까 새 집을 사신 분들이, 지하실 마감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왜? 새 집은 샀는데 지금 저희 토론토도 지금 최저치라고 합니다. 23년 만에 미분양이 최저치가 아니죠. 분양률이 최저치니까 미분양이 제일 많은 거죠. 이 새 집을, 새 하우스를 하신 분들은 지하실 렌트를 주시려는 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연봉은 그렇게 3만불 4만불 오르지 않았는데 이제 몰기지는 그렇게 올랐으니까요.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서 렌트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요, 초기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금리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렌트를 또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또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이고요. 그 옵션 이후에는 이제 집을 파시는 옵션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컨트랙터로서 느끼고 있는 이 부동산 실제 상황을 나눠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9월달부터 저희는 이제 나이아가라 폴스의 지하실 마감을 들어갑니다. 폰트힐 현장을 쭉 지켜봐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폰트힐 현장은 지금 렌트를 주시는 건 아니시지만 다운사이징을 하신 것 같아요. 좀 더 큰 집에서 이 작은 집으로 넘어오면서, 작다 보니까 지하실을 마감해서 그렇게 해도 집이 좀 더 싼 거죠. 이렇게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버티기 위해서 뭐 집을 팔고 렌트로 가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운사이징을 하실 수도 있고, 지하실을 정말로 이렇게 남아있던, 저장해놨던 현금으로 마감을 하셔서 렌트를 주실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버티는 것이 그만큼 또 중요하겠죠. 네, 다들 힘든 시기 잘 버티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